안녕하십니까, 김봉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뉴올리언스를 소개했죠. 뉴올리언스는 도시 이름만 들어도 왠지 흥이 나고 어깨춤을 추게 되는 재즈의 도시라고 했죠. 이번 도시도 그 도시 이름만 들어도 비슷한 분위기가 드는 곳입니다. 뉴올리언스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광활한 분위기, 게다가 뭔가 사람을 정신없게 부산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이죠. 눈치채셨는가요?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18세기 후반 스페인 정착민들이 그곳을 천사의 도시라고 불렀는데 도시의 이니셜을 따서 LA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근에는 라라랜드로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2016년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영화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히트였습니다. 영화처럼 꿈을 쫓는 젊은이들의 판타지 같은 도시로 알려진 곳이 캘리포니아이고 그 상징이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보통 아메리칸 드림이란 용어는 미국이란 나라의 환상을 가장 짧게 드러내는 용어인데 아메리칸 드림 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드림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한 지역은 예외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뭔가 빠른 시간에 일확천금을 차지할 것 같은 어떤 심리적인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드림이죠. 그 캘리포니아 드림의 중심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아마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할리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1542년) 스페인의 해양 탐험가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스페인 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227년 뒤인 1769년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스페인 군대와 프란체스카 선교사들로 구성된 이들 원정대는 지금의 멕시코에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고 1769년 8월 2일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 지금의 로스앤젤레스를 건설했고 도시의 이름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지를 기념하기 위해 천사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윌리엄 쉘러였습니다. 1805년 그는 그의 무역선 레리아 버드를 타고 캘리포니아 해안을 탐사했습니다. 그는 레리아 버드를 수선하기 위해 정박했던 산타 카탈리나 성을 포트 루시옹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최초로 영어로 된 지명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동부 미국인들에게는 캘리포니아는 미지의 땅이었죠. 주로 이국적이며 환상의 지역으로 그곳은 금과 은이 풍성하다는 신뢰할 수 없는 소문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쉘러의 캘리포니아 여행은 동부의 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로 오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륙 지역을 통해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최초의 미국인은 제드다이어 스미스와 그가 이끈 무역 상인들이었습니다. 1826년 스미스 일행은 유타의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엘 푸에블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하비 사막과 시에라 네바다와 그레이트 베이슨, 그러니까 네바다, 유타, 캘리포니아 등을 걸치는 광활한 분지와 사막 지역을 여행한 최초의 미국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쉘러와 스미스의 캘리포니아 탐험은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실행된 개척이 아니라 순전히 민간인에 의해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그럼 언제부터 미국 정부 차원에서 캘리포니아와 서쪽 해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다소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1840년대 중반 미국은 돌연 팽창주의 기류에 빠져들게 됩니다.
직접적인 배경은 텍사스 문제였습니다. 1836년 텍사스 공화국이 멕시코로부터 독립했고 그 공화국의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에 합병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친노예, 반노예로 치열한 남과 북의 정치적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은 텍사스 합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5년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뉴욕의 저널리스트였던 존 어설리번이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공화주의와 기독교 문화를 미디안 지역에 전파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자 미국의 운명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텍사스를 합병해야 하고 당시 미국이 영국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오레곤 영토를 미국이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오레곤 아래의 캘리포니아도 미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846년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 분쟁을 빌미로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을 벌입니다.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남서부 지역이 미국의 영토가 되었죠.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지금의 미국의 남서부 지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캘리포니아였죠. 그런데 미국의 서부 팽창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발생합니다. 바로 1848년 1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강에서 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한 환상으로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른바 골드 러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는 로스앤젤레스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드 러시의 가장 큰 수혜 도시가 되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금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골드 러시의 호황의 주요 수혜 지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소목축이 성행했던 로스앤젤레스는 북부의 굶주린 광부들에게 소고기와 기타 식료품을 공급하는 역할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죠. (1886년) 캔사스에서 이주한 하버그 윌커스 부부는 18개월 된 아이를 잃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으면 주변 땅을 둘러보고 가장 좋은 땅을 매입하는 가족 전통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서부 계곡을 작은 마차를 타고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에이커당 150달러를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의 할리우드입니다. 부인 아이다는 땅의 이름을 할리우드라고 지었는데 그녀는 그 지역에 무성한 빨강 열매를 맺는 할리라고 부르는 떨기나무에다 할리, HOLLY라는 용어가 글자 그대로 축복을 줄 땅이라는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윌컥스 부부는 할리우드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다의 믿음은 얼마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1894년 로스앤젤레스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던 위틀리가 할리우드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윌컥스 부부는 흔쾌히 그들이 소유한 할리우드 땅을 헌납했죠. 그때만 해도 할리우드가 지금의 할리우드로 발전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리터 규모 8.3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도시의 80%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골드러시로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발전을 주도했던 샌프란시스코가 무너지자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캘리포니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할리우드도 이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1910년 할리우드가
로스앤젤레스에 합병되면서 주민들이 식수와 하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자 새로운 이주민들이 할리우드에 찾아들었습니다. 그 해에 In Old California라는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최초로 제작되었고 다음에 할리우드의 최초의 영화 제작소가 설립되면서 동부의 영화사들이 할리우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영화 산업의 80% 이상이 할리우드에 몰려들었습니다. 할리우드가 낳은 영국 태생의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이 할리우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할리우드에 진출했는데 그것이 예술이 되더라. 이 말을 사람들이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자본주의가 예술로 승화되고 그 예술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본주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미국적 자본주의와 예술의 이중주를 연주하는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세워져 있는 할리우드라는 간판은 이제 세계 영화를 선도하는 미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흑인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8802호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군수업체에서 고용 및 승진의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는 흑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940년에 약 6만 3,700명이었던 흑인 인구가 1965년에는 3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도시 인구의 14%에 해당되었죠. 하지만 거주 차별 및 제한 등으로 흑인들의 삶은 백인들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흑인들은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흑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다 1965년 8월 11일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거대한 폭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1965년 와치 폭동입니다. 경찰이 흑인 청년 마코트 프라이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신한 흑인 여성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퍼져가면서 와치를 비롯한 흑인 거주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폭동은 6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투입으로 간신히 무마되었는데 이 폭동으로 34명이 사망했고 4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2년에 로스앤젤레스는 다시금 와치 폭동과 유사한 폭동이 재현되었습니다. 4월 29일 흑인 청년 로드니 킹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기소된 4명의 경찰관이 무죄로 판결되자 로스앤젤레스의 중남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으로 63명이 사망했고 약 2,400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저도 그때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한인 마켓을 지키기 위해 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6.4%, 16%가 넘는 뉴욕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닙니다. 흑백 인종 분리로도 전국에서 24위로 전국적인 기준으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와치와 로드니 킹 폭동의 아픔은 여전히 로스앤젤레스의 아픔이자 잠재적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문명은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동부의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로 옮긴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숙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세계 금융의 메카인 뉴욕과 미국과 세계 문화 산업의 메카인 로스앤젤레스, 이 양축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도시 강의에서 강조했지만 미국의 문명은 대체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권을 쥐고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엔젤리노스들이 어떻게 스스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태평양 연안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 시애틀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